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콘텐츠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정말 이제 요청이 많았던 게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자동차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거를 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양한 차종을 구해가지고 리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해보고 싶지만 그리고 좀 자주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그런 콘텐츠였다. 지금도 여전히 차 알못이긴 한데 우연찮게 볼보 C40 리차지 모델 이 전기차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일주일 조금 안되게 계속 써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타보고 있는 거는 24년식 볼보 C40 리차지예요.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쿠페형 SUV예요. C40 리차지 디자인 자체는 꽤 예뻐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주행하면서 카메라 세팅도 하고 하느라고 카페 주차장 같은 데를 자주 들어갔거든요. 지나가는 분들이 차 구경 좀 해도 되냐고 하면서 보시고 가고 그럴 정도? 이제 BMW X7 LCI 모델 제 차 그거는 그렇게 이제 구경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은 없었는데 그냥 몰래 찍고 가시는 분은 있어도 이거는 물어볼 정도로 예쁘게 보이는 건가? 그런 느낌? 내부는 요즘에 나오는 것들처럼 그런 화려함은 없어요. 이게 또 얼마나 심플하냐 하면 좀 웃긴 게 요게 시동 버튼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허드 HUD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차에 타가지고 드라이브 걸고 악셀 밟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릴 때는 그냥 파킹 누르고 내려서 문 잠그고 그러면 끝입니다. 신박하기는 한데 어색했던 그런 포인트. 기본적인 주행감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운전하는 재미라든지 만족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차를 시승하게 됐다고 했을 때 인스타에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연기관 베이스 차량은 이제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떠냐 그런. 저도 이제 모든 차량을 다 타본 게 아니니까 그 베이스가 됐던 차량도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많은 차를 타봤던 분들 주변에서 몇몇 분들을 좀 모셔다가 태워가지고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확실히 이 내연기관 베이스보다 좋다? 승차감이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랑 별개로도 요게 승차감이 괜찮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랑 별개로 제가 느낀 느낌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단단한데 부드러워요. 지금도 이렇게 달려보면 요철을 지날 때도 그렇고 지금 길이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구간도 지나고 해봐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몰랑몰랑한 그런 승차감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가면 가속해 나가는 그 반응성도 그렇고 150 이상을 밟더라도 이 고속주행에서 오는 불안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산길 같은 데를 다녀보더라도 제법 속도가 있을 때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나 그런 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수준에서 그렇게 고속주행할 때는 좀 소음이 있는 편이긴 한데 일반적인 달리는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요거는 좀 조용한 편이지 않나. 지금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공사하거든요. 포크레인이 바위 뚫고 있고 그런데 거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스펙 기준으로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가 407km입니다. 이 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거리 주행 빈도가 낮고 이제 시내 주행 위주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는 느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야기할 때 원페달 드라이빙 이야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요것도 그 기능은 있습니다. 당연한 건가? 근데 이제 이 원페달 드라이브가 좀 호불호가 있잖아요. 저는 좀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런가? 원페달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던 방식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차를 샀는데 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페달은 별로다. 설정에서 요게 원페달 드라이브 여부를 만들 수 있어요. 스티어링 감도도 요거를 무겁게 할지 아닐지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에 맞춰가지고 세팅해서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 누가 물어보셨는데 오토홀드 없냐 물어보시던데 저도 버튼이 없어가지고 없는 줄 알았거든요. 있더라고요. 요게 따로 버튼이 있어가지고 켜고 끄고 그런 거는 아니고 오토홀드 하고 싶으면 이제 이 브레이크를 좀 꾹 누르면 여기 이제 H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홀드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고속도로 같은 데 다녀보면 구간 단속 진짜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때만 쓰는 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라든지 장거리 주행할 때 피로도 때문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이거 쓰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거 자주 쓰거든요.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바로 기능이 켜지고요. 속도 같은 거 설정도 직접 할 수 있고 나름 운전 중에 피로도를 낮추는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한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요거를 완전 자율주행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큰일나요. 그냥 보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주행이나 승차감에 대한 거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볼게 여기 있는 거 인포테인먼트. 이 차에서 제일 재밌는 구석이에요. 요게 뭐 하나하나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대표적인 핵심만 딱 짚으면 T맵 오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T맵이 들어가가지고 좋다, 편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잘 조합된 그런 느낌이에요. 아리야,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서울역까지 EV 충전소를 경유하여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목적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뭐랄까 이 속도?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꽤 빨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렇게 배터리 잔량으로 뭐 주행 가능한 범위가 나오기도 하고,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충전소 추천이라든지 경로도 보여주고 하니까 더 편한 게 있더라. 꼭 이제 주행 목적지 설정을 안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그런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뭐 몇 대 충전 가능한지 이런 것도 보이고, 꽤 뭐랄까 정보도 그렇고 사용성이 좋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이게 100% 모든 충전소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도 있는데 여긴 안 보이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실시간 신호등 정보 그것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아직 제가 있는 지역에는 그거를 지원하진 않나 봐요. 뭐 그런 거는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게 이 길 안내가 여기 화면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계기판에도 보여집니다. 이런 처리는 정말 잘한 것 같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즘에 차들이 워낙 뭐랄까 이런 메뉴 구성이 찬란한 거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거는 야, 이렇게 심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메뉴가 간단해요. 그 다음에 보자. 아,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메뉴를 본 김에 테크판에서 이제 제가 10년 넘게 그렇게 있던 입장에서 지금 이 자동차 판을 좀 보고 있으면 요즘은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 내부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그런 처리라든지 그런 퀄리티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그 방법이라든지 기간 이런 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편하다 하는 느낌은 없어요. 이거는 조만간에 저도 다른 콘텐츠로 한번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녀석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15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센터 방문 안 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지금 말한 뭐 팀에 포함해가지고 기본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항목에 차별 없이 포함된다고 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동차도 테크다,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아직 자동차판은 멀었다. 편의성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치만 요거는 그나마 뭐랄까 좀 노력, 성의, 배려? 이런 게 보이니까 좀 괜찮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그 티맵 같은 거 외에도 데이나 서비스랄까? 그런 것도 됩니다. 뭐냐면 이제 아이폰에서 자동화라든지 갤럭시 폰에서 루틴?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 타가지고 내가 지정한 그런 어떤 문장을 말하면 목적지 내비가 자동으로 딱 켜지고, 개인 일정 뭐 날씨 이런 거 딱 브리핑하고, 음악 재생 자동으로 딱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음성으로 명령하는 거 이런 것도 요렇게 말로만 좀 보여드리면, 아리야 열선 2단계로 켜줘. 자동차 시트 열선 온도를 2단계로 설정할게요. 들으셨죠? 아리야 에어컨 켜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지금 바람 소리 들어가고 있죠? 아리야 에어컨 꺼. 자동차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타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냐? 제일 제가 봤을 때 치명적인 것 같은데,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이게 충전 속도가 느려요. 배터리 잔량이 제가 이제 봤을 때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뭐 60에서 65kW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70% 이상의 잔량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충전 속도마저 또 뚝 떨어집니다. 50kW, 지금은 또 49kW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그 목표 충전량까지
가는 시간 그게 엄청 깁니다. 제가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여러 충전소에서 이거를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차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하거나 후진할 때 이 카메라가 뭐 화질이라든지 밝기 그런 거는 나름 괜찮은데 보이는 이 화각이랄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답답해요. 그래서 후방이 나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 360도 다 나오게 바꿔가지고 보고 그렇게 계속 썼는데 저는 좀 불편함이 크더라고요. 자, 요렇게 오늘은 24년식 볼보 G40 리차지 모델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보면 솔직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편견이 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깨준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편견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거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하다. 근데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어필할 포인트가 되겠구나. 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다뤄보면서 소개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행감 먹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테크랑 관련해가지고 묶을 수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또 소개드리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차 많이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잉.